매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마주치는 대통령. 처음으로 출퇴근하시는 대통령이신데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글쎄 뭐 특별한 소감 없습니다. 일해야죠. 도어 스태핑으로 불렸던 약식 문답은 용산 시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년여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건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쓴소리에 귀를 닫기 시작하던 정권은 아예 비판의 목소리를 틀어막았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국정 기조를 바꾸셔야 됩니다. 땡땡땡이 말고 안 해주세요.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언론에도 재갈이 물려졌습니다. 대통령 관련 의혹 보도들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랐고 명예훼손 사건으론 이례적으로 구속영장 청구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잇따랐습니다.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를 위해 감사원과 권익위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됐다는 비판도 계속됐습니다. 대통령의 핵심 참모는 불편해하던 언론사 소속 기자를 앞에 두고 잘 들어라고 운을 뗀 뒤 군사정부 시절 회칼 테러 사건을 입에 올리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출입기자단 전체를 상대로 했던 예전 대통령들의 신년 인터뷰는 특정 언론사들이 독차지했습니다. 그 뭐 조만한 백이죠. 네. 그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네.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격이 없이 주어져야 할 질문 기회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가 대신했고 낯뜨거운 약속이 메뉴에 곁들여졌습니다. 언론재단 연수가 지금 몇 분이나 가시나? 내년에는 한 80명 정도로 좀 늘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하여튼 3자리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현 정부 집권 2년이 채 안 돼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19계단 곤두박질 쳤습니다. 권력과 언론의 관계는 승명적으로 갈등 관계인 거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언론 보도를 굉장히 고맙게 여겨야 돼요. 자기 거울이니까 사감을 버리고 오직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걸 자기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봐야 돼요. 아, 국민한테 내가 이렇게 비치는구나. 왜 그렇지? 고민해야죠. 스웨덴 한 대학의 저명한 연구기관은 언론 자유가 눈에 띄게 위축되는 20개 나라에 한국을 포함시키고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은 오늘 MBC를 포함한 출입 기자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여러 현안에 대해 언급하던 중 황 수석은 예전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사건이나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등에 대한 의견을 말하다 자신의 군대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MBC는 잘 들어라고 말한 뒤 내가 정보사 나왔는데 1988년에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2방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황 수석이 말한 사건은 1988년 8월 아침 경제신문 사회부장이었던 오홍근 기자가 자신의 집 앞에서 괴한들로부터 습격을 당한 일로 회칼을 사용한 공격에 오 기자는 허벅지가 깊이 4cm, 길이 30cm 이상 찢길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수사 결과 괴한들은 군 정보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들로 군을 비판하는 오 기자의 칼럼에 불만을 품은 상관들의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정보사 회칼 테러 사건입니다. 황 수석은 이 사건을 말하며 당시 정부의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 쓰고 했던 게 문제가 됐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종섭 대사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와 야당, 좌파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이라는 보도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MBC에게 잘 들으라고 했냐는 질문에 황 수석은 웃으면서 농담이라고 했고 정보 보고 하지 말라는 당부를 덧붙였습니다. 황 수석은 KBS 기자 출신으로 지난해 말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자리에 올랐습니다. 황 수석은 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계속 해산시켜도 하룻밤 사이에 너댓 번이나 다시 뭉쳤는데 훈련받은 누군가 있지 않고서야 일반 시민이 그렇게 조직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배후가 있다고 의심이 생길 순 있지라며 북한 개입 가능성을 말했지만
다만 증거가 없으면 주장하면 안 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황 수석은 발언 경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한 차원이라며 농담이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오늘 대전에서 열린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 축사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겠습니다. 박수가 나오던 순간 방청석 한 곳이 웅성거립니다. 한 졸업생이 일어서 고함을 지르자 비슷한 졸업 가운을 입은 다른 남성들이 곧장 달려듭니다. 졸업생으로 위장한 경호원들입니다. 이들은 학생을 밀어서 넘어뜨린 뒤 몸을 들어 행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67명이 한꺼번에 달려들면서 학생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고 입도 틀어 막혔습니다. 강제 퇴장당한 학생은 석사 학위를 받은 카이스트 졸업생. 올해 4조 6천억 원이 삭감된 R&D 예산에 항의하기 위해 말없이 피켓을 들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피켓은 들어올리자마자 거의 뺏겼고요. 거의 동시에 팔 붙들리고 입 막고 다리 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피켓을 뺏겼으니까 말로라도 한다는 생각으로. 민주당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놓고 카이스트에서 환영받기를 바랬냐며 윤 대통령이 과학기술인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18일에도 전북자치도 출범식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말을 걸다 끌려나가 과잉경호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더니 이제는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졸업생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에게 반대 의견을 가진 모든 국민을 끌어내버려도 되는 사람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호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고 경호원들이 졸업생으로 위장하고 있었던 것도 늘 하던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졸업식장에서 끌려나간 학생은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입니다. 오늘 시도했던 피켓 시위는 당과 무관하게 졸업생 자격으로 준비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는 한 개인이나 한 단체의 정치적 이익을 구현하는 정치 선동의 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